다스. 나 어? 살살 둥근 구워라. 어, 알겠니? 알겠니? 나 오늘도 피곤했지? 응. 오케이. 양서하는 동물. 참참이는 숨기대장.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숨바꼭질할 친구 여기 모여라. 붕붕이가 외치자 참참이, 봉봉이, 잉잉이가 왔어. 내가 술래할게. 얼른 숨어. 붕붕이가 술래를 하기로 했어. 하나, 둘, 열 다 숨었니? 찾는다. 붕붕이가 얼른 숫자를 세고 친구들을 찾아 나섰어. 모두 꼭꼭 숨어서 보이질 않아. 그런데 저기 살랑살랑 움직이는 건 뭘까? 찾았다. 참참이 꼬리. 붕붕이는 빠져놓은 참참이 꼬리를 보고 참참이를 바로 찾았어. 하하하하, 꼬리가 빠져나왔잖아. 잘 숨겨야지. 붕붕이가 잘난 척하며 웃었어. 봉봉이랑 잉잉이도 따라 웃었지. 참참이는 시무룩해졌어. 꼬리 때문에 자꾸 들키네. 며칠이 지났어. 친구들은 숨바꼭질 중이야. 찾았다. 참참이 뒷다리. 또 며칠 뒤. 아, 참참이가 큰 거야? 큰- 올챙이에서 참참이가 올챙이였다가 이제 개구리 되는 거지. 참참이가 주인공이지. 이거. 또 며칠 뒤. 찾았다. 참참이 앞다리. 하하하하. 참참이는 꼭 하나씩 못 숨겨. 아무것도 안 보여야 못 찾지. 역시 제일 잘 들키는 건 참참이야. 꼬리가 좀 작아지나 싶었는데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도 나왔네. 참참이는 숨바꼭질이 재미없어졌어. 호기심 자극. 참참이는 왜 다리가 나왔을까요? 치, 이제 숨바꼭질 안 해. 참참이는 헤엄이나 치며 혼자 놀기로 했지. 참참이는 며칠을 혼자 놀았어. 이리저리 수영도 하고 이곳저곳 구경도 다녔지. 그런데 너무 심심한 거야. 혼자 노니까 재미없어. 그때 연못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 참참이는 조심스레 연못 밖을 내다보았지. 들쥐 친구들이 노는데 정말 재미있어 보여. 참참이는 다가가서 조심스레 말했어. 나도 같이 놀면 안 될까? 들쥐 친구들은 좋아했어. 그래, 숨바꼭질은 여럿이 해야 더 재밌잖아. 뭐? 숨바꼭질? 참참이는 자신 없었지만 같이 놀기로 했어. 호기심 자극. 참참이는 어떻게 땅 위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할까요? 돌돌이가 술래야. 숫자를 세는 동안 들쥐 친구들은 재빨리 숨었어. 하지만 참참이는 땅 위는 처음이라 어디로 숨을지 몰랐어. 아곱, 열, 다 숨었니? 참참이는 당황한 나머지 연못 속으로 퐁당 뛰어들었어. 돌돌이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친구들을 찾아냈어. 헤헤, 여기 있다. 자, 이제 참참이만 찾으면 되네. 돌돌이는 참참이를 찾아 한참을 돌아다녔어. 여기 숨었나? 없네. 저기 숨었나? 아니네. 참참이는 연못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 헤헤, 여기 숨으니까 못 찾네. 그때 참참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음 날 참참이는 연못 친구들에게 갔어. 친구들은 여전히 숨바꼭질 중이었지.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술래가 된 붕붕이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
자, 꼭꼭 숨으라고. 나 엄청 잘 찾으니까. 참참이는 어디에 숨었을까? 이번엔 물 밖에 숨었더니 아무도 못 찾는 거야. 참참이는 정말 신났지. 친구들은 이제 참참이를 숨바꼭질 선수라고 불러. 연못 친구들과 놀 때는 물 밖에 숨고 땅 친구들과 놀 때는 물 속에 숨을 수 있잖아. 누가 술래가 되어도 참참이를 찾을 수 없지 뭐야.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숨바꼭질 선수가 된 참참이야. 붕붕이도 돌돌이도 나를 못 찾지. 너도 봐서 알겠지만 나는 물속에서도 물 밖에도 있을 수 있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제부터 알려줄게. 내가 처음부터 물 밖에서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야. 올챙이 시절에는 물속에서만 살았지. 물속에서 물풀이나 작은 생물을 먹고 살았어. 아가미로 숨을 쉬고 꼬리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며 말이야. 짠! 내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 생긴 모습도 완전히 변했지만 가장 특별한 변화는 아가미가 없어지고 폐로 숨을 쉰다는 거야. 들쥐 돌돌이처럼 코로 숨을 들이마시게 된 거지. 하지만 땅에 사는 친구들만큼 폐가 잘 발달하지는 못해서 촉촉이 젖어 있는 내 피부로도 숨을 쉬어. 눈은 크고 툭 튀어나와 있어. 눈에는 투명한 막이 있어서 물속에서 헤엄칠 때 눈을 보호할 수 있어. 끈적하고 긴 혀는 먼 곳에 있는 곤충도 쉽게 낚아챌 수 있지. 물 밖으로 멀리 안 나가도 된다고. 피부를 통해 직접 호흡해. 피부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지.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물속에서 헤엄치기 편하지. 피부가 마르면 안 되니까 물에서 멀리 벗어나면 안 돼. 그렇지만 나는 물 밖을 많이 돌아다니지.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먹이가 물 밖에 많거든. 펄쩍. 튼튼한 내 다리로 점프해서 긴 혀로 날름 먹이를 잡아먹어. 이렇게 나는 물속과 물 밖을 오가며 살아. 하지만 겨울에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거야. 내 피부는 늘 촉촉이 젖어 있어야 하는데 겨울에는 꽁꽁 얼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무척 곤란해지겠지? 나는 얼지 않는 땅 속에서 피부로만 숨을 쉬며 깊은 잠을 잔단다. 이제 겨울잠을 잘 시간이야. 우리 내년 봄에 또 만나서 놀자. 안녕. 교과 속 과학 깨치기 1. 물과 땅 양쪽에서 살 수 있다고요? 개구리처럼 물과 땅 두 곳에서 사는 동물을 양서류라고 해요. 양서류는 어릴 때 아가미로 숨을 쉬며 물에서만 살아요. 하지만 다 자라면 폐와 피부로 숨을 쉬며 땅에서 살지요. 양서류는 물에서 사는 어류와 땅 위에서 사는 파충류의 중간 단계인 동물이에요. 물속에 알을 낳아요. 양서류는 물속에 알을 낳아요. 알은 젤리처럼 투명한 우무질에 쌓여 있어요. 양서류는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지만 대부분 다른 동물의 먹이가 돼요. 탈바꿈해요. 탈바꿈이란 어릴 때와 다 자란 뒤에 생김새나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말해요. 양서류는 어릴 때 꼬리를 이용해 물고기처럼 헤엄쳐 다녀요. 하지만 다 자라면 다리 4개가 생기지요. 폐와 피부로 숨을 쉬며 물과 땅에서 살아요. 양서류는 어릴 때 아가미로 숨을 쉬며 물에서만 살아요. 다 자라면 폐와 피부로 숨을 쉬며 땅에서도 살지요. 땅에 사는 동물과 달리 폐가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 피부로 숨을 쉬어요. 피부에는 점액이 있어 늘 축축하지요. 겨울잠을 자요. 양서류는 바깥이 더우면 체온이 높아지고 추우면 낮아지는 변온동물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겨울잠을 자요. 자는 동안에는 피부로만 숨을 쉬지요. 교과 속속 과학 계치기 2. 양서류는 모두 똑같이 생겼나요? 양서류라고 해서 모두 모습이 똑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양서류는 자라면서 아가미와 꼬리가 없어지고 폐와 다리가 생기지요. 하지만 꼬리가 없어지지 않는 도롱뇽이나 다리가 생기지 않는 무족영원도 양서류예요. 꼬리가 있는 도롱뇽. 개구리나 두꺼비는 꼬리가 없지만 도롱뇽은 꼬리가 있어요. 몸도 꼬리만큼 길지요. 다른 양서류처럼 다리가 4개인데 도롱뇽은 앞다리가 먼저 나와요. 다리가 없는 무족영원. 지렁이나 뱀처럼 생겼지만 무족영원은 양서류예요. 다른 양서류와 달리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뱀처럼 미끄러져 나아가요. 열대지방에서만 살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어요. 피부가 오톨도톨한 두꺼비. 양서류는 피부가 매끈하지만 두꺼비는 피부가 울퉁불퉁한 작은 돌기로 덮여 있어요. 피부에 있는 샘에서 독이 나와 위급할 때 자신을 보호하지요. 뱀장어를 닮은 사이렌. 사이렌은 몸 길이가 50에서 80cm로 뱀장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없어요. 다 자라도 아가미는 없어지지 않고 기처럼 생긴 외부 아가미가 있어요. 탈바꿈하는 동물. 어른이 되는 옷.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여기는 곤충마을 상점가예요. 매일 많은 곤충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가장 붐비는 곳은 번데기 옷가게예요. 애벌레 삼총사는 오늘도 번데기 옷을 구경하러 왔어요. 번데기 옷 입으면 어른이 된다던데? 어른이 되면 밤늦게까지 놀아도 되겠지? 호기심 자극. 번데기 옷을 입으면 어떻게 어른벌레가 되는 걸까요? 애벌레 삼총사는 번데기 옷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씩씩하게 말했지요. 우리도 번데기 옷 입고 싶어요. 안 돼. 너희는 한참 멀었어. 이 마네킹처럼 크고 살쪄야 입을 수 있지. 애벌레들은 볼을 잔뜩 부풀린 채 투덜거렸어요. 아니, 얼마나 먹어야 저렇게 되는 건데? 말도 안 돼. 언제 저렇게 커? 애벌레 삼총사는 주먹을 꼭 쥐고 다짐했어요. 우린 포기 안 해. 번데기 옷 꼭 입고 말 거야. 애벌레들은 열심히 먹었어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잎사귀도 먹고 썩은 나뭇잎도 먹고 다른 벌레가 먹다만 풀도 먹고 잠자고 똥 싸는 시간만 빼고 계속 먹었어요. 얼마 후 번데기 옷가게 앞에 애벌레 삼총사가 다시 모였어요. 전보다 몸도 길어지고 통통해 보였어요. 어때? 길어진 내 몸을 보라고? 후후. 내 뱃살은 전보다 2번은 더 접혀. 애벌레들은 기대에 차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도 번데기 옷 입을 수 있는 거죠? 번데기 옷가게 주인 눈이 날카롭게 번득였어요. 아직 부족해. 더 자라서 와. 애벌레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애벌레들은 이를 악물었어요. 먹고 더 먹었지요. 자면서도 먹고 똥을 싸면서도 먹었어요. 애벌레 삼총사는 번데기 옷가게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 번데기 옷 입을 수 있죠?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애벌레들은 드디어 마음에 드는 번데기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번데기 옷을 입은 애벌레들은 기나긴 잠에 빠졌어요. 그러고는 꿈을 꾸었어요.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꿈이에요. 호기심 자극. 어른이 된 애벌레 삼총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배추 흰나비야. 번데기 옷을 입었다가 벗으니 이렇게 멋진 나비가 되었단다. 그리고 나는 알을 낳았어. 저길 봐, 내 예쁜 알. 지금은 겨우 좁쌀만 하지만 멋진 배추 흰나비가 될 테지. 조금 있으면 애벌레가 깨어날 거야.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잘 지켜보렴. 알을 낳은 지 일주일쯤 지나면 애벌레가 알 껍데기를 뚫고 나와. 아직 배추 흰나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어. 그저 작고 꿈틀거리는 애벌레일 뿐이지. 배추 흰나비가 되려면 먼저 몸을 충분히 키워야 해. 계속 먹고 계속 허물을 벗으며 크게 자라지. 낳은 지 일주일쯤 후에 애벌레가 알 껍데기 밖으로 나와. 나오자마자 영양분이 풍부한 알 껍데기부터 먹어치워. 자라면서 벗는 껍질이 허물이야. 손톱만 하던 애벌레는 첫 번째 허물을 벗고 커져. 계속 먹고 또 먹다 보면 두 번째 허물을 벗어 더 많이 자라. 세 번째 허물을 벗을 때쯤엔 작은 동전만 해. 네 번째 허물을 벗을 때는 충분히 자라 있어. 이대로 나비가 되는 거냐고? 아니야. 애벌레는 한 번 더 모습을 바꿀 거야. 단단한 번데기가 될 거거든. 내가 입었던 번데기 옷 기억하지? 이렇게 자라면서 모습을 바꾸며 어른벌레가 되는 것을 탈바꿈이라고 해. 배추 흰나비 같은 곤충은 탈바꿈을 해야 어른벌레가 될 수 있지. 모습이 달라져서 우리를 알아보기 어려울지도 몰라. 오, 드디어 번데기가 찢어졌어. 나뭇잎 아래 줄기 같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 잎에서 뽑은 실로 몸이 움직이지 않게 묶어둬. 마지막으로 허물을 벗으면 단단한 번데기가 돼. 번데기 색깔은 주변 환경의 색깔과 비슷해. 이렇게 약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해.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가. 번데기 껍질이 점점 투명해져. 시간이 지나면 등 부분이 갈라지고 몸이 빠져나와. 아직 날개가 젖어 날지 못해. 날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저길 봐. 드디어 배추 흰나비가 날아올랐어. 아기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모습이 비슷한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지? 혹시 어디선가 만난다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응원해줘. 교과 쑥쑥 과학 깨치기 1. 곤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곤충은 몸이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뉘고 다리 6개가 특징이에요. 개미는 곤충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지요. 하지만 곤충마다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곤충의 입. 곤충의 입은 어떤 먹이를 먹는지에 따라 모양이 달라요. 어떤 곤충이 무엇을 먹고 입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아요. 메뚜기. 큰 턱으로 잎과 곡식을 꼭꼭 씹어 먹어요. 나비. 말려있던 잎을 쭉 펴서 꼬새꿀을 빨아먹어요. 파리. 스펀지처럼 생긴 입으로 축축한 먹이를 핥아먹어요. 모기. 뾰족한 입으로 피부를 뚫고 피를 빨아요. 곤충의 다리. 곤충은 가슴에 다리가 6개 있어요. 개수는 같지만 곤충 종류에 따라 다리 모양이 다양해요.
다리의 여러 모양을 살펴보아요. 메뚜기 뒷다리. 힘차게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길고 튼튼해요. 사마귀 앞다리. 먹이를 낚아채거나 움켜잡기 좋아요. 물방개 다리. 물을 밀며 나아가기 좋게 넓적해요. 교과 속 과학 깨치기 2. 모든 곤충은 번데기를 거쳐야 어른벌레가 되나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모습을 바꾸며 어른벌레가 되는 것을 탈바꿈이라고 해요. 탈바꿈을 할 때 번데기 단계를 거치는 곤충도 있지만 번데기가 되지 않고 탈바꿈을 하는 곤충도 있어요. 장수풍뎅이의 완전 탈바꿈. 완전 탈바꿈은 알, 애벌레, 번데기 단계를 거쳐 어른벌레가 되는 것을 말해요. 번데기 상태로 잠을 잔 뒤 번데기 껍질을 벗으면 어른벌레가 되어요.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요.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잠자리의 불완전 탈바꿈. 불완전 탈바꿈은 알, 애벌레 단계를 거쳐 어른벌레가 되는 것을 말해요. 번데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애벌레 상태에서 허물을 벗으며 어른벌레가 돼요.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생김새가 비슷해요. 알, 애벌레, 어른벌레. 서식지와 동물의 생활. 나도 여기 살 수 있을까?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우리 집은 높은 산 중턱에 있어. 예전엔 친구들이랑 산에서 뛰어다니고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다 지루해졌지 뭐야. 늘 쌀쌀한 날씨도 싫어졌어. 산 아래는 재미있고 날씨도 좋겠지? 그래서 난 이사를 가야겠다고 결심했어. 나는 족제비 아저씨를 찾아갔어. 이사 가시려고요?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압니다. 험한 산도 아니고 1년 내내 따뜻해서 마음에 꼭 드실 거예요.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나는 족제비 아저씨를 따라 나섰어. 한참을 간 끝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열대 우림이었어. 어머, 이사 오셨나봐요. 여기는 추운 날이 없답니다. 늘 촉촉한 수분이 온몸을 감싼다니까요. 열대우림의 동물들이 반기며 말했어. 하지만 열대우림은 살기 힘든 곳이었어. 종일 비가 오기도 하고 어찌나 덥고 축축하던지 온몸에 털이 마를 새가 없었다니까. 아니 족제비 아저씨, 여기는 따뜻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덥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결국 나는 열대우림을 떠나 새로운 동네로 가게 됐지. 이번엔 시원한 동네로 가시죠. 족제비 아저씨가 나를 데려간 곳은 온통 새하얀 얼음으로 덮인 북극이었어. 자, 저쪽을 좀 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글루. 정말 멋진 동네입니다. 네, 멋진 곳이기는 한데 몸이 오들오들 떨려요. 그때 커다란 북극곰이 얼음 사이로 수영하는 모습이 보였어. 저분은 어떻게 이 추위에 수영을? 아, 물이 따뜻한가요? 나는 물속에 발을 넣었다가 꽁꽁 얼고 말았지. 으악! 호기심 자극. 추운 곳에 사는 동물들의 생김새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곳은 정말 어찌나 춥던지 입이 얼어붙어 말을 하기도 어려웠어. 제가 열대우림이 너무 덥다고 했지. 언제 이런 냉장고 같은 동네로 오고 싶다고 했대요? 동네로 오고 싶대요? 좀 적당히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요. 해취.
그러면 정말 괜찮은 곳이 한 군데 남았습니다. 나는 못 믿어봤지만 다시 족제비 아저씨를 따라갔어. 자, 이번엔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양탄자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모래.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사막이었어. 온통 모래 언덕만 보이고 햇볕이 무척 뜨거웠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시원하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혀 축축하지도 않아요. 족제비 아저씨 말대로 사막은 낮에는 찔 듯이 더웠고 밤에는 얼듯이 추웠어. 비가 오지 않아서 축축하지는 않았지만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웠다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여보세요. 여기는 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족제비 아저씨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어. 나는 산 중턱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높고 늘 쌀쌀하지만 내가 살기에 그보다 적당한 곳은 없는 것 같아. 살기 좋은 곳은 저마다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아.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산악지대에 사는 알파카야. 나는 멋진 집을 찾아서 세계 곳곳을 여행했지. 결국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 보기에는 정말 살기 좋아 보였는데 동물은 각자 살기에 알맞은 곳이 있나 봐. 지역에 따라 날씨와 환경이 모두 달라. 모두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에 적응한 거야. 자, 내가 여행했던 곳과 여러 지역을 보여줄게. 산악지대, 내가 사는 곳. 열대우림, 축축하고 더웠던 곳. 극지방, 너무너무 추웠던 곳. 사막,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곳. 내가 사는 곳은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인 산악지대야. 산 꼭대기는 엄청 춥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 따뜻해지고 숲과 들판, 경사진 절벽이 있어. 열대우림은 무더운 날씨와 축축한 습기, 그리고 울창한 숲이 있는 곳이야. 여긴 1년 내내 덥고 비도 많이 내려. 햇빛도 많이 비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풀과 나무가 아주 잘 자라지. 야크, 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산다. 심장과 폐가 커서 산소가 적은 높은 산에서도 잘 살 수 있다. 사냥, 발굽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벼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 레서판다, 높은 산의 대나무 숲에 산다. 나무를 잘 타고 주로 밤에 활동한다. 나무늘보, 크고 갈고리 같은 발톱이 있어 열대우림의 높은 나뭇가지에 잘 매달릴 수 있다. 금강앵무, 화려한 빛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어서 열대우림의 꽃과 열매들 사이에 숨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제규어, 몸에 얼룩덜룩한 무늬는 햇빛과 어두운 그늘 사이에 몸을 숨겼다가 먹잇감을 잡기에 최고다. 북극이나 남극은 1년 내내 영하 30에서 40도로 엄청나게 춥고 식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야. 내가 잠시 살았을 때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였다니까. 정말 추웠어. 또 몇 개월 동안은 낮만 계속되거나 밤만 계속되기도 하는 곳이야. 북극곰, 털로 덮인 피부 아래에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 북극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다. 바다코끼리, 거칠고 쭈글쭈글한 피부 아래 지방이 두껍게 차 있어서 추위를 타지 않는다. 황제 펭귄, 물이 지어 서로의 몸을 바짝 붙이고 서서 체온을 유지하며 추위를 이겨낸다. 모래사막은 또 어떻고 1년 내내 태양이 이글거리고 엄청 뜨거운 모래바닥이 이어지는 곳이야.
식물도 거의 없고 물도 찾기 어려운 데다가 모래바람이 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도 해. 낙타. 등의 호간에 가득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물로 바꾸어 흡수하거나 에너지로 바꾸어 활동하는 데 사용한다. 가시도마뱀. 몸색이 모래색과 비슷하고 등에 난 가시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생김새 때문에 도깨비 도마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막여우. 열이 빠져나가서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걸 큰 귀로 막을 수 있다. 초원은 드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어. 비가 집중해서 많이 내리는 때와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가 반복되는 곳이지. 코끼리. 덥고 건조한 초원에서 큰 귀로 몸의 열기를 식힌다. 코로는 물도 뿌리고 적을 위협하기도 한다. 타조. 숨을 곳이 별로 없는 초원에서 적을 발견하면 빠른 속도로 도망칠 수 있는 긴 다리를 갖고 있다. 사자. 대부분 무리 생활을 한다.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훨씬 크고 목에 갈기가 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나 차지하고 있어. 바닷속에도 많은 생물이 살고 있지. 흰긴 수염고래. 지구에서 제일 큰 동물로 몸이 33m나 된다. 아주 넓은 바다에서 살고 있다. 오징어. 몸이 연하고 부드러운 외투막으로 쌓여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쉰다. 심해 아귀. 아주 깊은 어두운 바닷속에 산다. 머리 위에 빛이 나는 전구 같은 촉수를 달고 있다. 이 지구에 동물이 살지 않는 곳은 없어. 모두 자기가 사는 곳에 알맞은 모습으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단다. 교과 쏙쏙 과학 깨치기 1. 여우는 모두 똑같이 생겼을까요?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 온대지방에 사는 붉은 여우. 모두 똑같은 여우지만 사는 곳의 기후와 자연 환경에 따라 생김새가 달라요. 사막여우. 사막여우는 무척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 살아요. 체구가 작아서 금방 체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얇고 커다란 귀로 열을 내보내며 체온 조절을 해요. 북극여우. 북극에 겨울이 오면 북극여우의 털은 하얗고 빽빽한 털로 바뀌어요. 북극의 추위를 견디기에 알맞고 털색이 하얀 눈 색깔과 비슷해서 몸을 숨기고 사냥하기에도 좋아요. 붉은 여우. 온대지방에 사는 붉은 여우는 오렌지색부터 갈색, 붉은색 등 섞인 털을 가지고 있어요. 온대지방에 사는 붉은 여우는 오렌지색부터 갈색, 붉은색 등이 섞인 털을 가지고 있어요. 마른 풀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사냥하기에 알맞아요. 교과 쏙쏙 과학 깨치기 2. 이런 곳에도 동물이 살까요? 온통 모래뿐인 사막에도 캥거루쥐나 사막거북처럼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동물들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적응하지 못해 죽는 경우도 있어요. 보브캣, 캥거루쥐, 사막거북.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남극. 최저기온이 영하 89.2도로 기록된 남극의 아주 두꺼운 얼음 아래에도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대형 남극 등각류, 바다돼지, 바다표범. 말레이시아의 고만통 동굴. 석회동굴로 약 200만 마리가 넘는 박쥐와 금빛 제비 등 많은 동물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박쥐의 똥은 동굴 바닥에 쌓이고 이 똥을 먹고 사는 노래기나 바퀴벌레 같은 곤충도 많이 살아요. 박쥐, 노래기, 금빛 제비.